지난 토요일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후보의 후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런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 원로들도 선관위의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에서 열린 2015 설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동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보건국이 오바마 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추가 가입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먼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 소식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선관위의 후보자 박탈 기자회견 내용 금웅기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SNS를 통해 김민선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선관위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선관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까지 모두 전화기가 꺼진 상태. 김민선, 민승기 양 후보 측과 연락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금요일 오후 5시 36분 김민선 후보 선대본부에 이메일을 통해 사전선거 운동을 이유로 후보 자격 박탈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퀸즈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선관위원장은 회견문을 통해 4가지 사전선거운동 증거를 민승기 후보 선대위로부터 고발을 받고 후보자 박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배경 이번 주 화요일 날 민승기 후보 선대위 측에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을 정식으로 본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공식화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선관위 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선관위 결정이 없으니까 목요일 이틀 후입니다. 민승기 후보 측 윤종남 선대위원장께서 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찾아오셔서 왜 선관위가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정식 고발을 받고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느냐고 정식 항의를 하셨기에 저희는 이 일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어제 금요일 후보자 기호 추첨이 있은 후 맨하탄 한인회관 내 선관위 사무실에서 선관위 전체 회의를 열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정식 안건으로 내어놓고 토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발 내용은 총 4가지의 사례를 날짜와 불법 사전 선거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 그 4가지 사항의 증거물인 신문기사 복사본 그리고 한 개의 동영상을 USB로 보내왔습니다. 결국 의혹이 현실화되고 후보자 자격 박탈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관위의 전무후무한 결정에 뉴욕 한인사회가 충격 속으로 빠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계입니다.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도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자격 박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대본부는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승기 후보의 사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증거물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 쪽 선거대책본부는 한인회장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대본부는 민승기 후보 측이 제출한 4가지 증거물에 대한 선관위 판결이 선거 운영 규정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시행세 측 제24조 불법 선거운동 적발 시 경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경고 절차 없이 바로 후보자 자격 박탈 조치를 내는 것은 시행세 측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선 후보는 선관위 운영 규정 7장 42조, 43조, 44조를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관위 결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본 선거대책본부는 김민선 후보자 자격 박탈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 도덕적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 개개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김 후보 측 선대본부는 제33대 한인회 민승기 회장을 비롯해 모든 집행부 임원과
선관위를 상대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대본부는 이번 주 내로 맨하튼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이사회를 무산화시키고 다시 구성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다시 구성을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축제라고 하는 이런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게끔 만들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50만 우리 뉴욕 동포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아주 조직적인 집단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 측 선대본부도 민 후보의 사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담긴 증거물을 지난 토요일 선관위에 정식으로 접수하면서 선관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의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이 뉴욕 한인 회칙과 선관위 운영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적법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서를 한인회 회칙 개정위원회에 오늘 제출했으며 그 결과에도 규칙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 선대본부는 민승기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선관위 구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욕 지역 한인 원로들도 선관위의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와 뉴욕 한인 원로자문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철회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한인 회장을 선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김민선 후보 후보자 자격 박탈 소식을 접한 뉴욕 일원 한인 원로들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긴급회의를 가진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긴급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민선 후보의 입 후보자 자격 박탈권에 있어서 선관위가 과연 공명정대한 활동을 했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서 후보 자격 박탈하는 데 있어서 과연 후보 자격을 박탈할 만큼의 위반 사례가 있는지, 또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 활동이 있었는지, 또 당사자한테 소명할 기회는 줬었는지, 또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검증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김석주 의장, 변종덕 회장, 이경로 관사를 주축으로 34대 회장선거조사단을 구성해 시행세칙과 운영규정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선관위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포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 선거가 이루어져서 동포 모든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선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어느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대응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한인 회칙에 있는 그 회칙에 따라서 우리 역대 회장단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원로자문위원회도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선 후보의 입 후보자 자격 박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빈 의장은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건 한인 동포 사회의 수치라며 선관위에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철회하고 선거를 통해 공정한 표대결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점에서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통해서 표대결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승복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뉴욕 한인 원로 단체들 모두 과열된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한인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민승기 후보는 사실상 뉴욕 한인회장 단독 후보가 됐는데요. 민승기 후보와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오늘 본사를 방문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와 실천 공약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 자격으로 본사를 방문한 민승기 후보와 선대본부 임원들은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50만 뉴욕 한인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돋보기 같은 기능을 하는 회장이 되기 위해 재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승기 후보는 자신의 공약으로 먼저 뉴욕 한인회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전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뉴욕 한인회의 변화입니다. 뉴욕 한인회를 개혁시켜서 뉴욕 한인사회의 주 구심점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뉴욕 한인사회가 있어서 참 우리 뉴욕의 한인들이 뉴욕 한인회가 있어서 참 좋다. 더 살기 좋아졌다. 더 강한 한인사회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편을 바로 단행할 것입니다. 33대 임기 중 논란이 됐던 회관 이전 문제는 백지화하고 현 맨하튼 한인회관을 수익성 있는 회관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신 플러싱 지역에 시니어들의 쉼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뭐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그 남은 여가 시간에 갈 곳이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퀸스 지역에 제가 이번에 30살에 한인이 된다면 퀸스 지역에 그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쉼터를 꼭 만들고자 마련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세와 1.5세, 2세가 함께하는 뉴욕 한인회 건설, 미 주류 정치인들과 한인사회의 가교 역할 등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에서 개최된 2015 설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퍼레이드에 참여한 한인 동포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날을 기념해 개최된 2015년 설 퍼레이드가 한인사회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 유니언 스트릿에서 손세주 뉴욕 총영사,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등의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의 선두로 시작된 퍼레이드 행렬은 샌포드 애비뉴를 지나 메인 스트릿과 노던 블러바드까지 계속되며 국악 공연과 부채춤 등의 대한민국 전통 문화를 뽐냈습니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는 50여 개의 한인단체에서 총 1000명 이상의 한인이 참여해 꽃차 5대를 동원하는 등 어느 때보다 화려한 퍼레이드를 장식했습니다. 또 이 설날 이 축제는 사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꼭 물려줘야 될 이런 그 풍습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을 알고 한인 사회를 알아가고 하는 게 그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야 되는 문제고. 매년 한인사회와 중국 커뮤니티 합동으로 진행된 설날 퍼레이드는 올해도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며 외국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I love it. I love the energy. I love the colors. It's beautiful. I just love the mix of peopl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cultures here. It's really awesome. 퍼레이드 이후에는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떡국잔치와 국악공연, 한복 패션쇼 등의 행사를 선보이며 한인들에게 즐거운 설 명절을 선물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여전히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중에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기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오늘 기온이 최저 화씨 3도까지 떨어지고 주중 최저 기온도 10도에서 16도에 머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맹추위가 이어지겠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 특별한 눈이나 비 소식은 없고 바람이 약하게 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한파 때문에 미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테네시주에서 저체온증이나 빙판길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2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주에서도 강추위 때문에 각각 1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2월 마지막 날인 이번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다소 오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28일에는 36도, 3월 1일에는 44도까지 오르면서 초봄의 날씨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제동을 건 텍사스 연방지법에 맞섰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는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시행 중단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이민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전 공화당 정부에서도 똑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결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행정 절차 등을 위반했다며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헤이넌 판사는 원래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비판적이었다며 놀랍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국이 오바마 케어 특별 가입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무보험자들에게 오바마 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단 올해 세금 보고 때 벌금 납부를 완료한 주민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한 2015 오바마 케어 특별 가입 기간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이번이 올해 마지막 가입 기회라며 무보험자 주민들에게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특별 가입 기간은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 가운데 2014 회계연도 세금 보고를 통해 벌금 납부를 완료한 주민들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뉴저지를 비롯한 미 전역 37개 주민들이 이용하는 연방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는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특별 가입 기간을 실시합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주민은 올해 세금 보고 기간 안에 성인은 1인당 $95 또는 가계연 과세소득의 1% 중 높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올해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성인 1인당 $325 또는 가계연 과세소득의 2% 중 높은 쪽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한글 이름의 영문 표기, 그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 한국 이름 영문 표기법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했는데요. 현재 뉴욕 총영사관에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여권의 한국 이름 영문 표기법을 알려주는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성을 제외한 이름은 각 글자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글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 글자를 띄었으면 미국에서는 중간 이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되도록 붙여 사용해야 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또 사용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여권 재발급 신청 때 이름을 다르게 표기해도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로마자 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명된 한글 성명 글자에 맞게 영문 표기를 변경할 경우나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영문 표기 성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을 추가하거나 변경, 삭제할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리 신청을 통해 여권 신청을 한 후 영문 표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